소비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장년층 창업자가 주축이 되는 시니어몰을 조성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천 서성면에 방치돼 있던 맥주 홉건 조장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이색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으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반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5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숨진 아내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9개 업체가 윤활유 무허가 판매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위험물 저장 취급 의심 업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17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했습니다. 이 결과 지정 수량 이상의 윤활유를 보관하거나 취급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8개 업체는 위험물 표지 미설치와 구조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영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1,000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는 요즘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평창군이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 창업자가 주축이 되는 시니어몰을 조성했습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조경관리 사업을 했던 61살 김현희 씨. 남편의 고향인 평창으로 온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손맛이 좋다는 말을 들어온 김 씨는 최근 반찬 가게를 열고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60이 좀 넘었는데 한 30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도 챙기면서 반찬하는 거 소가족인 분들이 뭘 해먹어야 될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여기 와서 사랑방식으로 말씀도 나누시고. 김 씨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창군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평창군이 최근 봉평 전통시장에 중장년층 창업자가 운영하는 시니어몰의 문을 열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이 중심이 되는 청년몰과 달리 40에서 60대 시니어 상인들이 모인 시니어몰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시니어 상인들이 점포 7곳에서 산나물과 산양삼, 장아찌 등을 판매합니다. 시니어 상인분들은 2020년에 1년 동안 선발 과정들을 거쳐서 교육을 받으시고 최종 입점을 해서 그래서 봉평시장의 아주 주축 핵심 점포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봉평 전통시장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판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차 농업 위주의 저희 농업 그런 경제를 이제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총망라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무장한 시니어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에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맥주 홉건조장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애물단지였던 건물은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과 함께 유휴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탈바꿈시키는 LG 헬로비전의 인기 프로그램 우리 동네 클래스를 통해서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이에 녹슨 건조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해 역사가 어우러진 카페이자 도농을 연결하는 이색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건물이 한 30년 이상 방치됐으니까 굉장히 흉물이었고 그중 이제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이 우리 한번 좀 카페를 만들어서 도시와 이 마을이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홍천 맥주 홉건조장의 변화는 10일 밤 9시 LG 헬로비전 우리 동네 클래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 2월 원주에 이어서 춘천에서 제2기동대를 창설했습니다. 기동대는 2023년 의무경찰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기존 의경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순경과 경장 등 경찰관 8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위 진압과 방범 순찰, 시설 경비 등 민생 치안 확보입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쯤 속초 선적 연안어선 A호가 속초항 앞 해상에서 죽은 채 표류 중이던 길이 2.2m 크기의 수컷 참 돌고래를 인양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된 참돌고래는 고래 표본 연구와 교육용 사육을 위해 고래연구센터에 인계됐습니다. 평창군과 국내 에너지 종합 컨설팅 기업, 투자 개발 전문 기업이 7일 평창 스마트 에너지 사업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발전소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기업들은 사업 개발과 투자, 외자 유치를 맡게 됩니다. 앞서 평창군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받아 진보면 데이터 센터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 어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산란기 은어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주시가 기존 4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원주 사랑카드 월 충전 한도를 추석 전 8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5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0% 선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원주 사랑카드 충전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또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추경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강릉팜이 추석을 앞두고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과와 곶감, 벌꿀 등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하는데요. 강릉팜에는 26개 농가가 입점해 있으며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량기를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감량기 구입비의 50%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8일부터 10일까지 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감량기는 발효 건조 또는 퇴비 사료화 등으로 감량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버리는 기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월군이 오는 17일까지 신규 모범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범 음식점은 위생관리 상태와 시설, 또 서비스의 수준 등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모범 음식점에 지정될 경우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와 홍보, 상수도 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